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겁니다. 로봇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뭐든지요. 그런데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여기에 뒀었나? 갑자기 장난감이 이동한 느낌이 든 적 있을 겁니다. 엄마! 내 장난감 치웠어? 그러니까 엄마가 말했잖아! 항상 쓰고는 제자리에 두라고! 괜히 억울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든 범인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충격과 공포의 범인은 바로 거울을 볼 때마다 억울함을 느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억울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가진 수다르였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오늘은 인형에 대한 여러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인형 마리. 이 이야기는 어느 지역에서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그 지역에는 마리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마리가 어릴 적에 인형을 하나 선물로 받습니다. 마음이 고왔던 마리는 이 인형을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된 마리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이 유치하다고 생각했을까? 인형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인형에 대해서 점점 잊혀가기 시작합니다. 수다르! 너도 마리를 본받아서 인형 좀 버려! 결국 마리는 인형을 잊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마리는 외모에도 굉장히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평소처럼 거울 앞에 앉아서 머리를 빗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게 뭐지? 거울에 인형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마리가 인형을 너무 오랜 기간 짱박아 두었기에 인형의 머리는 굉장히 부스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 방치된 탓인가 저처럼 중간중간 머리카락이 빠져 있어. 젠장. 아무튼 인형이 마리에게 말을 겁니다. 야, 너 머리카락 너무 예쁘다. 나한테 좀 주지 않을래? 이 이야기를 듣자 마리는 공포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공포를 이겨내고 자기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서 인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인형은 머리카락을 받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마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에게 인형이 나타나 머리카락을 달라고 요구한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성이 순순히 머리카락을 조금이라도 넘겨주면 인형은 그것을 받고 순순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을 넘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여성만 노리고 그 여성의 머리를 가져가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범인은 과연... 거기 너 머리카락 좀 줄래? 네? 이거 가발인데요? 나도... 네. 마네킹. 이건 나의 실제 경험이다. 내가 사는 곳은 시골. 워낙 시골이라 우리 마을 사람들은 특정 시기가 되면 자주 버섯을 따러 간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 내가 초등학교 때에는 버섯이 많은 장소를 아는 할아버지와 함께 버섯을 따러 가곤 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혼자서도 버섯을 따러 가거나 친구랑 함께 버섯을 따러 갔다. 어느 일요일 나는 친구랑 둘이서 버섯을 따러 갔다. 순조롭게 여러가지 버섯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야, 이제 돌아갈까?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나는 친구 쪽으로 갔다. 아무래도 산길이다 보니 다리를 접지르거나 나무에 살이 베이는 일이 자주 있어 나는 단순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친구는 위를 보고 있다. 그래서 나도 위를 봤다. 거기에는 목을 매단 시체가 있었다. 심지어 두구나. 심지어 대머리.
나는 정말 놀라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때 알았다. 나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시체를 쳐다만 봤다. 이렇게 시체만 보고 있자 시체는 진짜가 아니라 마네킹이라는 것을 알았다. 장난치고 너무 악질적이다. 욕하면서 친구와 산에서 내려왔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손도끼와 나무가지를 자르는 가위, 그리고 사다리를 챙기고 친구와 3명이서 그 마네킹을 정리하러 갔다. 나와 친구는 사다리를 지지하고 아버지가 사다리에 올라 마네킹의 목을 메고 있는 로프를 잘라 철푸덕! 철푸덕! 마네킹을 지상으로 떨어뜨린다. 이런 징그러운 물건은 빨리 없애버리자. 하지만 그대로 버리면 시체라고 생각되어 놀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부셔서 버리기로 했다. 우리는 이 마네킹을 우리 집 창고로 옮겼다. 그리고 마네킹을 부수기 위해서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긴다. 그러자 마네킹의 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혀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인간은 대머리가 된다. 가 아니라 이 마네킹을 내린 인간은 죽는다. 그걸 보자 우리는 순간 얼어버렸다. 아버지는 잠깐 놀라시더니 담담하게 나머지 마네킹도 내린다. 대머리 주제에 원피스를 입고 있는 마네킹. 역시 이 마네킹에도 적혀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인간의 가장 사랑하는 인간의 머리털이 죽는다. 가 아니라 이 마네킹을 내린 인간의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죽는다. 아버지는 얼어있는 나와 내 친구에게 이건 단지 나쁜 장난이라면서 안심시켜주며 기분 전환이라 하라면서 주스라도 사오라고 하셨다. 나와 친구가 주스를 사오자 마네킹은 이미 부서져 있었다. 우리는 이 마네킹을 버렸다. 이후 나와 아버지, 친구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탈모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니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가. 리카 인형. 일본에는 1967년에 발매한 옷 갈아입히기 인형 5,300만 개 이상이나 팔린 인형 리카 인형이 있습니다. 너도 가발 좀 써야겠구나. 이렇게 가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리카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처럼 괴담의 바리에이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리카에 대한 괴담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에게 전화를 걸어요? 리카의 인형을 제작하고 있는 타카라는 인형을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아이들이 인형에게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전화 회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걸면 녹음된 리카의 음성이 나옵니다. 흔히 리카의 전화라고 불리는 컨텐츠였죠. 어느 날 리카 인형을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 지루해진 아이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번뜩 리카의 전화가 생각납니다. 아, 리카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아이는 리카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나 리카. 전화 줘서 고마워. 지금 집에 있어. 지금부터 외출할 생각이야. 라면서 전화가 바로 끝납니다. 매정한 년. 여자아이도 역시 이 대화만으로 몰입하긴 어려웠습니다. 더 대화해보자. 한 번 더 전화를 걸죠. 여보세요? 나 리카. 전화해줘서 고마워. 지금 외출 중이야. 라고 대화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 전화할 때마다 내용이 다른 건가? 여자아이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러자 여보세요? 나 리카. 전화줘서 고마워. 지금 너의 집 앞이야. 라고 말합니다. 전화 내용의 무서움을 느낀 여자아이는 전화를 끊고 혹시나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주변을 살핍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운다면서 하나? 매정한 년. 안심한 여자아이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타이밍을 잰 것처럼 집에 전화가 옵니다. 여자아이는 마치 수다루의 얼굴이라도 본 것처럼 전화 소리에 놀라 무서워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자 여보세요? 나 리카. 나. 너의 뒤에 있어. 이 괴담은 과거 메리 씨의 전화라는 괴담에서 파생된 괴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괴담이 퍼졌냐? 타카라사의 라이벌이 타카라사의 이미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리카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라는 도시전설도 함께 있습니다. 뭐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아는 여자에게 일이 있어 전화를 거니까 아 바빠 끊어! 라면서 전화를 걸자마자 끊긴 경험을 가진 수다르는 이렇게 매정한 리카보다 집까지 찾아와주는 리카가 훨씬 상냥한 것 같군요. 리카는 저주받았어요. 어느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바닥에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 아이가 모르고 떨어뜨리고 갔나? 여성은 잊어버린 인형을 찾으러 온 아이가 이 인형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세면대 위에 올려두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이 인형을 들려고 했을 때 여성은 위화감을 느낍니다. 이 인형의 다리가 하나, 둘, 셋? 가운데에 다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의 다리는 평범한 인형의 다리였지만 가운데에 있는 다리는 인형의 다리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다리 같았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여성, 인형을 확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인형이 그 여성을 보면서 나 리카 저주받았어? 여성은 무서워서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만 그 여성의 머릿속에 나 리카 저주받았어? 계속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서서히 미쳐버리기 시작하는 여성. 결국은 이 소리 때문에 자기의 고막을 볼펜으로 부셔버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막까지 부셔버렸지만 여성에겐 계속해서 나 리카 저주받았어? 리카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나 수다르 저주받았어. 머리카락이 하나 둘씩. 젠장. 이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리카 인형의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괴담이 조금씩 변형되어 퍼지고 있죠. 그것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리카가 학교에 갔어요. 이 리카 인형도 화장실을 참 좋아하는지 학교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학교 화장실을 사랑하는 리카 역시 다리가 3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카는 나 리카 저주받았어. 나 리카 근데 이 다리의 주인을 찾고 있어. 다리를 보여주면서 대화를 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걸어도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리카랑 소꿉놀이를 해요. 이번 리카도 화장실을 좋아하는지 화장실에서 등장하는 녀석으로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소꿉놀이 할래? 아니면 술래잡기 할래?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꿉놀이와 술래잡기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만약 리카에게 소꿉놀이 라고 말한다면 천장에서 엄청난 수의 날붙이들이 떨어져 머리를 찌른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리카에게 술래잡기 라고 말하면 리카가 당신을 2차원으로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2차원? 이 세계? 나는 술래잡기! 리카는 베개가 좋대요. 야, 리카야, 너 화장실 냄새나. 리카는 자기한테 화장실 냄새나는 것이 자기가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화장실에 오래 있어서 그렇다는 걸 드디어 깨닫고 화장실을 벗어납니다. 이번 리카는 화장실이 아니라 베개 근처에서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번 리카도 역시 다리가 3개이고 가운데의 다리는 실제 사람의 다리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리카들과는 작은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손에 칼을 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리카는 칼을 들고 자고 있는 사람의 베개 근처를
얼쩡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자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는 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다리를 들고 있는 칼로 싹둑 싹둑 절단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단한 다리를 자기의 가운데 다리와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세 번째 다리?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혹시 커다란 베개를 쓰시는 분 있나요? 이 리카는 커다란 베개를 굉장히 좋아해서 커다란 베개를 베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찾아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리카랑 싸웠어요. 어느 학교에 몸이 약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리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리카 인형만 여러 개 가지고 있었죠. 그중 여자아이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인형 한 개는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아이가 다니는 곳에 다른 아이를 괴롭히기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었죠. 어느 날 이 남자아이는 여자아이가 특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리카 인형을 합체 로봇으로 분해한 뒤 숨겨버립니다. 여자아이는 필사적으로 리카 인형을 찾지만 찾은 건 다리 하나였습니다. 계속 합체 로봇이 된 인형의 부품을 찾는 여자아이.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더라도 여자아이는 이 비를 맞으며 변신 로봇이 된 리카 마크2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를 맞은 여자아이는 얼마 안 가 학교를 쉬게 됩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더 나빠져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여자아이의 몸 상태가 나빠진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는 아마도 빗속에서 리카 마크2를 찾은 것이 원인이라 생각해 죄악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3일간 잠을 자지 못합니다. 3일 연속으로 잠에 들지 못했던 남자아이는 4일째 드디어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잠에 빠진 남자아이. 남자아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남자아이는 어느 터널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의 반대편 터널에서 장발의 여성이 걸어옵니다. 남자아이는 그 장발의 여성이 리카라는 걸 깨닫죠. 이 리카는 역시 다리가 3개였고 다리 하나를 질질 끌면서 걸어와 남자아이에게 그 아이가 없어. 그 아이가 있는 장소 알려줘. 남자아이는 겁에 질려버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리카는 몰라? 그러면 대신 네 꺼줘! 이후 남자아이는 시체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시체는 왜일까? 목 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리카는 남자아이가 너덜너덜 분해한 몸을 찾고 있었고 결국 머리는 끝까지 찾지 못해 남자아이에게서 뺏은 것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여러 인형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소개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리카는 정말 굉장하군요. 머리가 없는데 머리카락이 있다? 꼭 연구를... 저는 아무래도 리카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가 제일 재밌으셨나요?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리카의 3번째 다리가 굉장히 신경 쓰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다르였습니다.